Hello everyone. Hi, I'm Jan. 안녕하세요 여러분. Day 44. 벌써 44강 차례가 왔네요. 이어서 저희 get up. 오늘 배울 동사별 표현입니다. get up. 아주 친근한 단어 맞죠? Because we have to do that every morning. 아침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 안 하면 안 되죠. yes. 우리가 get 하면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상태 변화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무언가를 얻다라는 기본 의미도 있었고, 어디로 이동하거나 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get 동사였어요. 근데 솔직히 get 동사는 정말 많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꼭 넓은 의미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바로 up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up. 맞아요. 우리가 누워 있거나, 그쵸? 뭔가가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up이었죠. 하지만 우리 보통 아까 아침에 사용한다는 이유가 아침마다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Yes, we have to get up. 일어나야 돼요. 정말 싫지만 일어나야 돼요. 뭐라고요?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일어나다 하면 여러분 get up도 쓰지만 또 뭘 많이 쓰세요? 맞아요. wake up도 많이 써요. get up과 wake up.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두 개 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아침에 기상한다라는 뜻이니까 육체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정신적으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이해도에서 그거를 조금 알고 그런 상황이 정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wake up 하면은 뭐가요? 맞아요. 정신, 의식이 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wake up, wake up 무슨 뜻이야? 눈 떠라는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get up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wake up, wake up이라고요. 눈만 뜨게 하는 거, 즉 의식을 차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wake up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get up은요, 뭔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눈으로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즉,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부 자리에서 어떻게 완전히 육체가 벗어날 때 get up의 의미를 더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기상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개 다 맞잖아요. 솔직히. 의식도 뜨고 몸도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여러분 편한 거 쓰시면 되지만 어떤 기절하신 분한테 정신 차리세요라고 할 때 겟업은 쓰지 말자. 그쵸? 그 정도 여러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럼 우리 겟업에 대한 예문들 같이 배워볼까요? 그 전에 우리 뜻 한번 훑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설명 나와 있죠? 같이 봐요. 자,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업은 위로 상승한다는 의미이므로 뭐라고요? 의식이 위에 있는 상태, 즉 깨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움직이다라는 의미의 get 동사와 함께 쓰여서요. get up 뭐라고요? 의식이 움직이는 거니까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일어나다, get up, wake up. 그렇죠. 똑같이 up이 들어가요. 뭔가 깬다라는 의미에서. 좋아요. 자, 그럼 실제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문 같이 볼까요? 스텝 1, 문장 익히기입니다. 자, 예문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모르는 표현 나오면 어떻게? 바로바로 메모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볼까요? She usually gets up at 7. 정말 부지런한데요. 다시 한 번 더. She
usually gets up at 7. 자, 주어가 그녀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she, 그쵸? 그녀는 she usually. 자,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면요. 보통 대개를 뜻하기 때문에 평균을 나타내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소에 뭐라고요? gets up.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get에 s 붙습니다. 현재이고요. 왜? 늘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 무슨 시제 써요? 늘 하는 거. 그렇죠. 현재 시제를 써요. 현재 시제는 늘 하는 것들, 주기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를 언급할 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언급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갔고, 그 빈도부사는 횟수를 나타내잖아요. 보통, 대개 뭐예요? 빈도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제로 gets up at 7. 평소에 7시에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한번 읽어볼까요? She usually gets up at 7. One more time. She usually gets up at 7. 우리가 at 하면 전치사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정확한 시각을 콕 찍어서 와우. 그러면 정말 딱 7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at이라는 전치사는 정확한 시각과 정확한 장소를 이렇게 콕 과일 화살이 꽂히듯이 꼭콕 찍히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오,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자, 우리가 아까 usually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은 평균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고민하세요. 매일매일 다른데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대개 평균적으로 저 이때 일어나요 라는 뉘앙스를 살리고자 뭐를 넣어서 usually를 넣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그러면 위에 거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나를 바꾸고 I usually get up about around 괜찮아요. 정확한 시간 나타내면 s 넣어주시면 되겠죠. In my case I usually get up around 8:40. 보통 8시 40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죠? Yes. 자, 그래서 평균을 물어볼 때 뭐라고요? usually라는 빈도부사 사용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One more time.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좋아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제 감정이 좀 들어갔죠. 다시 한 번 더.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그렇죠. 엄마는요, 항상 아침에 뭐 한다고요? 나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목적어 대상이 이렇게 대명사면은, 그쵸? 목적격 대명사면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넣어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엄마가요, 아침에요, 항상 저를 깨워요. 그 말이에요. 어때요? 다들 이런 순간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One more time.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좋아요. 자, my mom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she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똑같이 따라와요. 왜? 항상 빈도부사 들어갔죠. 늘 그렇게 현재 시제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s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기 해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She usually gets up at 7. One more time. She usually gets up at 7. 두 번째 예문.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or 내리셔도 돼요. 그치?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세 번째 질문.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한 번 더.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오, 자, 이렇게 get up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리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뜻으로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네요. 나는 평소에 언제 일어나고 너 몇 시에 일어나니? 그리고 누가 나를 항상 깨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get up이라는 동사구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문장들을. 그쵸? 반복 읽기 하셔가지고요. 내 문장 내가 실제로 생활할 때 쓸 수 있게끔 완전히 기억하도록 해요. 반복 읽기 연습. 스텝 2. 자, 열심히 반복 읽기 하셨습니까? 3초 안에 영어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연습하시고 그러고 오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이었죠? 그녀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 잘하셨어요. 뭐라고요? She usually gets up at 7. She usually gets up at 7. Not bad. 저희가 보통 빈도부사는 위치가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she gets 사이인 usually가 오는 겁니다. She usually gets up at 7. One more time. She usually gets up at 7.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She usually gets up at 7. 여러분들은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영어로 뭐라고요? 우, 잘하시는데요? 다 같이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다시 한 번 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맞아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면 뭐를 나타낸다고요? 평소에 평균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 저 매일매일 달라요 라는 걱정 없이 그냥 대충 이때 일어나요 라고 평균적인 시간을 언급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한 번 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니? 영어로 뭐라고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예문이었죠? 내가 못 일어났을 때, 그죠? 어머님께서 항상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엄마는 아침에 항상 나를 깨워요. 영어로 와우, good job. 정말 잘하시는데요? 오, 어떻게 외웠지? 자, 다 같이 엄마는 하니까 my mom. 그렇죠. 항상 always 뭐 한다고요? gets me up.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One more time.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혹시 어머님이 깨워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분, 아니 우리 자녀분들, 그쵸? 그러면 대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엄마 자리에다가 그분들을 넣어주시면 되죠. 맞아요. 한 번 더. 엄마는 아침에 항상 나를 깨운다. 뭐라고요? My mom always gets me up in the morning. Good job. 잘하셨습니다. Get up. 어떠셨어요? Not bad, right? 우리가 get up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 회화에서 많이 사용해요. 꼭 기억하시고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wake up이라는 그 의미 차이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get up
실전 회화에서는 그죠? 실전 영어 회화에서는 또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지 스텝 3 같이 볼까요? 스텝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예문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만 가지고 영어 회화를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예외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주어져 있는 상황극, 그쵸? 대화를 꼭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런 유사한 상황에 이렇게 임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단어를 알고 이제 문법적으로만 표현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말들이 이론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전 회화에서는 의미가 다르거나 아니면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예문과 상황을 접하셔야 돼요. 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맞아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메모 꼭 합시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If I were you, I would set an alarm every 5 minutes. Wow, that might work. Yeah, try it from now on. 자, whose story? 누구 얘기죠? 맞아요. 제 얘기예요. When I used to live alone. 제가 혼자 살 때 지각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I was so afraid of being late for work. So what I did was this. 제가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I set the alarm every 5 minutes. So I had like 10 to 15 alarms. 알람을 보면은 10개에서 한 15개가 있었어요. 쭉 5분 간격으로. 이야. 야, 다들 놀라시나요? Yes. 하지만 no longer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I don't do that anymore. 자, 그래서 요거는 저의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내용 같이 볼까요?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자, 나 뭘 가졌어요? 힘든 점을 가졌대요. 어떤 부분에서요? Getting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는 게요. I have a difficulty. 어렵다라는 거죠.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이라고요. 자, 저희가요. 원래 하던 것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해봤잖아요. 해본 것을 가지고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과거에 연연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때는 to 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를 지향해주는 동명사로 연결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는 없지만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그쵸? 다시 한 번 더.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우리 모두의 힘듦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랬던 친구가 그래요. 뭐라고요? If I were you. 팝송 제목이죠? 맞나요? 자, 우선은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만약에 내가 너라면 I would. 자, 항상 가정법에서는요. 그렇죠? 이렇게 would 혹은 could 조동사의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낮은 시제로 얘기를 하죠. I would set an alarm every 5 minutes. Every 매라는 거죠. 매 5분마다
set an alarm. 알람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5분마다 알람을 맞춰둘 거야 라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친구가 와우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냐고요? 있습니다. 뭐라고요? Wow, that might work. One more time. That might work. 그러면 되겠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가 work 하면은 일하다라는 뜻으로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일하다도 되고요. 무언가가 돌아가다, 작동하다, 혹은 지금처럼 뭔가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먹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That might work. 그쵸?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친구가 Yeah, try it from now on. 해봐. 지금부터. 그쵸? From now on 하면 지금부터라는 거고 try it 뭐예요? 시도해봐 라는 거예요. 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특히 그 알람 소리 있잖아요. 정말 듣기 싫은 걸로 해두시면 아마 굳이 not every 5 minutes 한 두세 개만 설정해도 아마 바로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this is my tip too. I put my cell phone kind of far away, you know. 그 핸드폰을 조금 멀리 놔뒀어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야지만 끌 수 있는 곳에 그래야지 제가 일어나니까 정말 노력했죠?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Not bad.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본문 내용 다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뜻을 꼭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Ready?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If I were you, I would set an alarm every 5 minutes. Wow, that might work. Yeah, try it from now on.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I have a difficulty getting up in the morning. If I were you, I would set an alarm every 5 minutes. Wow, that might work. Yeah, try it from now on. Yes, okay. 잘 하셨습니다. 항상 의미를 이해하면서 진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읽어주시면 어때요? 감정이 개입이 돼서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리듬도 타게 되지만 실제 그 감정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표현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대로 여러분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I will see you again. Bye bye.